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기하 구속,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치수로 구속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또 치수로 형상 구속하는 걸 배웠는데, 이번에는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기하 구속을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툴바의 끝에 보면 여기 컨티뉴어스 오토 디멘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프리퍼런스에 있는 스케치를 통해서 해제를 했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크리에이트 인퍼레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얘를 자동으로 구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동 구속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꺼볼게요. 끄세요. 끄고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해가지고 라인을 그려볼게요. 자, 수평으로 선을 넣으면은, 수평이라고 하는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자, 수평에 놓고 클릭해보세요. 자, 클릭을 해보면 수평으로 그려지긴 했습니다. 자, 여기가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지긴 했는데, 여기 끝점을 잡고 마우스로 끝점을 잡고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요. 옮겨지죠.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 크리에이트 인퍼레드 컨스트레인트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렸으면, 여기에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이 이렇게 심볼이 나오고 구속이 걸리면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도 옮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크리에이트 인퍼레드 컨스트레인트를 키고 이렇게 해서 수평선을 만들면, 자,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이 심볼이 여기 나오죠.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게 수평 구속 심볼이에요. 그래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끌면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지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면서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이 걸려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수평일 때는 각도가 들어갈까요? 각도라고 하는 구속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각도 치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 지우고 이 위에 있는 이 선을 수평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구속을 줘가지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수평으로 구속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를 눌러서 클릭해가지고 보면 여기에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구속 조건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오고 있죠. 예, 아이콘으로 나오고 있고, 이 밑에 세팅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눌러보면 이렇게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 리셋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 창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다고 했죠? 자, 누르면 리셋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조건이 됐지요? 자, 똑같은 조건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구속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세팅을 눌러가지고, 세팅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속 조건이 있고요. 체크를 해놓은 것들은 이 위에 나오는 거예요. 체크한 것들이 이 위에 나오는 거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위에도 보이지 않죠.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이 이렇게 디폴트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세팅은 닫아놓고, 자, 그 중에서 수평, 여기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구속이 있죠. 자, 호리젠탈은 선을 찍습니다. 선. 이거 조건 중요해요. 호리젠탈, 수평은 뭐 한다? 수평은 선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찍으면 이렇게 수평이 구속이 걸리죠. 수평 구속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옮겨보면 이제 각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죠. 경사로 선을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수직, 그러니까 버티컬을 넣어 보겠습니다. 버티컬,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를 실행해서, 자, 버티컬이라고 하는 그 구속은, 자, 얘를 클릭, 뭘 선택해야 되죠? 선을 선택해야 되죠. 선, 이 수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해주면 이 선이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코인시던트라고 하는 구속이 있어요. 코인시던트. 자, 코인시던트라고 하는 거는 점과 점을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점과 점을 일치를 시켜요. 자, 그러면 여기 엔드포인트와 여기 이 라인의 엔드포인트를 정해서 찍어가지고 코인시던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코인시던트로 갑니다. 코인시던트에 보면 Select Object to Constraint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 거는 Object to Constraint 2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얘는 밑에 있는 거는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기준이고 얘는 구속을 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엔드포인트를 그죠?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요. 근데 포인트와 포인트를 일치시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포인트를 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그죠? 여기 뭐 엔드포인트와 여기 엔드포인트와 이쪽 엔드포인트들을 그러니까 각각의 엔드포인트들을 여기에 이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일치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되냐? 대상.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돼요. 기준.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엔드포인트를 두 번째 이 포인트에다가 코인시던트로 일치시키겠다. 면 자, 이렇게 와서 붙어버리죠. 그죠? 점과 점으로 일치를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가 코너로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선을 하나 더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크기와 상관없이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린 다음에 다시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코인시던트 옆에 있는 포인트 온 커브라고 하는 것을 해볼게요. 포인트 온 커브. 포인트 온 커브는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점이 내가 선택한 선. 이 선에는 이제 뭐 엣지가 될 수도 있고 엣지가 될 수도 있고 커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볼 것은 자, 내가 선택한 점, 그러니까 이 엔드 포인트를 찍을 건데 이 엔드 포인트가 이 선 위에 항상 이 커브 위에 있게끔 하겠다. 그 포인트 온 커브에 자, 볼까요? 자, 이 엔드 포인트가 내려가서 이 커브에 항상 있게 하겠다. 보세요. 엔드 포인트가 이 커브 선상에 있죠. 그죠? 옮기면 이렇게 커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커브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 엔드 포인트가. 그런데 옆으로 쭉 빼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나오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죠. 엔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쭉 빼도 이 커브가 짧아서 그럴 뿐이지 항상 이 엔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이 커브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다시 한번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로 가서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 커브의 포인트가 항상 이 커브 선상에 이렇게 포인트 온 커브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예 이 커브의 중간점에다가 맞춰버리겠다. 중간점에다가 맞추겠다. 자, 그렇게 하려면 그 밑에 있는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데 제가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점과 선을 선택을 해야만 미드 포인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방금 포인트 온 커브도 뭐였어요? 점과 선이었죠? 점과 선이었어요. 코인시던트 뭡니까? 코인시던트 뭐였어요? 뭐 선택해야 돼요? 그죠? 점과 점이죠? 버티컬은 호리젠탈은요? 선. 버티컬은 선이죠. 이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미드 포인트로 만들 건데 이 커브의 엔드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커브를 클릭하면 보세요. 이 커브의 엔드 포인트가 이 커브의 미드 포인트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커브를 옮기면 얘도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그죠? 항상 이 엔드 포인트가 이 선의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얘가 옮겨가면 여기가 가운데니까 이 선은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죠. 다시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여기 콜리니어라고 하는 거 해볼게요. 콜리니어는 뭐냐 하면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삭제 한 다음에 콜리니어가 뭐냐.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대각선도 좋고 그냥 버티컬도 좋고 좋아요. 일단 대각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대각선으로 그려보세요. 자, 그린 다음에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 실행해서 이번에 콜리니어를 하겠다라고 했죠. 콜리니어를 클릭 한 다음에 자, 콜리니어가 뭐냐? 대상을 기준에 동일선상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동일선상에 있게 한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이게 경사죠? 자, 콜리니어로 얘를 내려가서 자, 여기에 Y축 있죠? Y축을 선택하면 이 커브가 어떻게 됐어요? Y축과 그죠?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꺾여 있었는데 이렇게 일직선이 됐죠? 수직선이 됐어요. 수직선이 됐고 Y축과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쭉 빼도 Y축으로만 움직여요. X축으로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Y축으로만 움직이고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콜리니어는 동일선상에 뭐와 뭐를 선택해요? 선과 선을 선택한다. 이 선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엣지, 또 축, 또 선이 포함이 되어 있죠. 뭐 선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커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에다가 이렇게 콜리니어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패럴럴 보도록 합시다. 패럴럴. 자, 이거 삭제하고 커브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커브의 각도를 줍니다. X축을 잡아가지고 X축에서부터 이 커브까지가 각도가 60도다 이렇게 줘볼게요. 60도 각도를 주고 그 다음에 선을 적당하게 이렇게 경사로 그려보세요. 수직이나 수평으로 하지 마시고 적당히 경사로 그려보십시오. 자, 그린 다음에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에 가서 이번에는 패럴럴 하겠다라고 했죠. 패럴럴 평행. 자, 패럴럴 클릭하고 이 커브와 내려가서 이 커브를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느꼈어요? 제가 여기를 클릭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다시 볼까요? 자, 얘 선택하고, 그죠? 보통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가서 클릭했죠? 클릭했는데, 휠 버튼을 클릭하면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휠 버튼 클릭하니까 MB 2번 이 버튼이 OK의 기능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얘를 선택했다 하고 휠 버튼 클릭하면 오케이,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선을 클릭하고 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60도 각도인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게 됐죠.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패러럴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여기에 퍼펜디큘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퍼펜디큘러. 자, 퍼펜디큘러 하는데,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퍼펜디큘러는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퍼펜디큘러, 직각, 구속, 퍼펜디큘러 선택한 다음에, 이 선을 자, 내려가서 이 선에 60도 선에 직각으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직각됐죠. 그죠? 직각이라고 하는 심볼이 여기 나오죠. 퍼펜디큘러 심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퍼펜디큘러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퀄 렌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퀄 렌스. 자, 이퀄 렌스는 이 60도 각도가 들어가 있는 선을 패럴럴 치수로 해가지고 자, 100mm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00mm. 자, 100mm로 만든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이퀄 렌스. 자, 이거 뭐냐? 같은 길이, 동일한 길이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커브가 두 개가 더 있죠. 이 커브와 이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 두 개 다 여기에 똑같은 길이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수 넣어야 돼요? 아니죠. 여기에서 구속 조건에서 기하 구속에서 이퀄 렌스 해가지고 이 선과 이 선을 넘어가서 여기에 맞추겠다. 100mm가 됐죠. 얘가 120이 되면, 자, 끄고 얘가 120이 되면 똑같이 다 수정돼요. 나머지도 120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탄젠트라고 하는 거 해볼게요. 탄젠트. 서클을 하나 그립니다. 서클 해가지고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 서클의 크기는 여러분 치수 기입하세요. 서클의 크기는 100. 서클의 크기가 100이다 라고 하고, 자,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탄젠트 눌러서 탄젠트. 자, 이 서클과 자, 내려가서 이 커브를 탄젠트하게 이렇게 붙여주겠다. 탄젠트하게 접점으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얘기죠. 그런 구속인 거죠. 자, 여기다 서클 하나 더 그려볼까요? 서클 그려가지고 얘는 50이다. 50파인데 자, 얘를 탄젠트로, 이거하고 이건 탄젠트다 이렇게 해주면 탄젠트가 돼버리죠. 접점으로 만나죠. 자, 그리고 콘센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서클을 하나, 두 개 그려놓고 해보도록 합시다. 콘센트릭은 동심이에요. 동심. 두 개의 센터를 같은 위치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서클 또는 아크의 중심을 같은 위치로 맞춰주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컨센트릭 해가지고 얘를 여기의 센터에 맞추겠다. 옮겨갔죠. 둘 다 동심이 된 거예요. 얘하고 얘의 센터가 같아졌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100파이하고 50파이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자, 옆에 이퀄 레디우스라고 있죠. 이퀄 레디우스 해가지고 자, 안쪽에 있는 이 서클을 여기 50파이에 이렇게 맞춰주면 얘도 50
파이가 아니라 이건 이퀄 레디우스니까 25R이 된 거예요. 자, 이 서클도 내려가서 이 100파이짜리 맞춰주겠다 그러면 똑같은 R 값이 된 거죠. 똑같은 레디우스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픽스만 여기 세팅에서 세팅이 들어가서 픽스만 켜보세요. 픽스하고 플리픽스만 켜보세요. 픽스하고 플리픽스를 켠 다음에 나머지 다 지우고 델리트 하시고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을 그리고 자, 픽스라고 하는 이 구속은요. 픽스 여기에 픽스라고 하는 이 구속은 그냥 그 위치에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픽스라고 하는 이 구속 조건은 고정을 하는 건데 보세요. 자, 이 커브를 선택해가지고 고정을 했어요. 고정을 하면은 이 선인 경우에는 얘가 닫혀져 있는 게 아니고 열려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이 아니고 열려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단 위아래로는 안 움직입니다.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고 또 좌우로는 움직여요. 여기서 말하는 좌우라고 하는 거는 선이 그려져 있는 방향이 있죠.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방향,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커브가. 단 이 위아래로는 안 움직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그럼 픽스를 왜 쓰느냐? 자,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놓고 픽스를 써버리면 완전 고정이 돼요. 이 위치에 고정이 됐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까 픽스를 쓸 때 왜 그럴 수 있겠죠. 어딘가에다 이렇게 우리가 그려놨는데 특정한 위치 어디에서부터 얼마다 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위치에 두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려진 커브 중에 하나를 픽스를 시켜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서클은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는데 크기도 고정되고 위치도 고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커브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커브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플리픽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리픽스드 해서 클릭하게 되면 얘는 끝점까지 다 픽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도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완전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자, 심볼을 선택을 하면 구속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했으면 우리가 구속을 풀어야 될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보면 여기 심볼 있죠. 픽스 심볼과 지금 호리젠탈 심볼이 합쳐져 있게 겹쳐 있는데 심볼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 델리트가 나와요. 자동으로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X 누르면 심볼이 지워져요. 그러면서 구속이 지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툴바에 보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스케치 컨스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있습니까? 아이콘 눌러보면 심볼이 다 보여요. 구속이 들어가 있는 심볼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심볼이 보이게 되는데 얘를 끄면 심볼이 안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쭉 옆에 와가지고 우리가 크리에이트 인퍼레드 컨스트레인츠를 해놓으면 이가 선이 생성이 될 때 또는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면서 자동으로 구속이 들어간다고 했죠. 뭐가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구속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체크를 해놔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그죠? 근데 무조건 다 그냥 구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은 인퍼레드 컨스트레인츠 앤드 디멘전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봅시다. 눌러보면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생성하면서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구속을 넣겠다 라고 이렇게 체크박스가 앞에 있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두세요. 디폴트로 자, 이렇게 넣겠다 라고 디폴트로 두면 되고요. 어떤 것들을 자동으로 넣겠다 라고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서클을 그리는데 서클 찍고 저 포인트 찍고 이렇게 쭉 빼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탄젠트가 됐죠. 자동으로 탄젠트가 지금 걸리고 있죠, 여기가. 그럼 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얘를 꺼요? 그리면서 이렇게 딱 걸렸어. 안 넣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Alt를 누르면 돼요. Alt. Alt 누르면 자동 구속이 걸리지 않습니다. Alt 키를 누르면 자동 구속이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속 심볼이 나오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울 수 있는데 그 구속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기능 중에 여기 툴바에 보면 Show Remove Constraints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Show Remove Constraints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해 볼게요. Show Remove Constraints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List Constraints 4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그 다음에 거기 항목에 보면 여기 라디오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지금 클릭이 되어 있죠. All in Active Sketch라고 해가지고 이 현재 스케치 내에서 구속이 걸려 있는 것들을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현재 활성화된 스케치에 있는 구속을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이 박스에 보면 라인 9번 호리젠탈, 라인 11번 호리젠탈, 버티컬, 호리젠탈 이런 식으로 쭉 떠 있어요. 구속 들어간 게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젠트로 해볼까요? 탄젠트가 뭐 픽스도 해보고 여기하고 얘를 탄젠트로도 해보고 해볼게요. 야하고 얘를 이퀄 레디우스로도 해보고 다시 야하고 얘를 탄젠트로도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늘어났죠? 그러니까 현재 활성화된 스케치에 있는 구속 조건을 다 보여주겠다. All in Active Sketch일 때. 자, 근데 내가 선택한 것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Selected Object 한 다음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얘를 선택을 해주면 보세요. 선택하면 아크 6번인데 얘가 아크 6번인데 지금 7번하고 탄젠트다. 그죠? 여기 아크 6번, 아크 7번 이렇게 있죠. 아크 6번인데 요 7번하고 탄젠트다. 자, 아크 7번인데 아크 8번하고 탄젠트다. 여기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구속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Remove Highlighted 하면 삭제해버려요. 구속을. 그러면 심볼 안 누르고도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Selected Object인 경우에는 S가 붙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Selected Object일 때는 이렇게 하나씩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씩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오브젝트 했을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ll in Active일 때는 현재 활성화된 이 스케치 내의 모든 구속을 다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밑에 보면 Constraints Type이라고 있죠. 여기에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호리젠탈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호리젠탈 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include와 exclude가 있죠. include는 뭐예요? 여기서 선택된 이 타입을 포함하겠다는 얘기고 즉 얘만 보겠다는 얘기죠. 얘만 보겠다. 뭐? 호리젠탈만 보겠다는 얘기고 exclude 하면 호리젠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된 이 타입을 포함할 때는 그러니까 요것만 볼 때는 include고 요거를 제외하고 볼 때는 exclude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include, exclude. 보통은 우리가 all이라고 해놓기 때문에 all 해가지고 다 보려면 include로 해놔야겠죠. 그리고 show constraints에 보면은 여기에
그죠? 여기 눌러보면 보스라고 되어 있어요. 보스로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이 구속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remove listed라고 있죠. all inactive일 때 이 remove listed를 눌러버리면 다 지워져요. 선택된 것만 지울 때 remove highlighted로 지운다. 그 밑에 보면 information 있죠. information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구속 조건에 대한 정보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information 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드릴게요. 구속. 자, 여기 create infer를 끄고 나서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려봅시다. 렉탱글. 나머지는 지우고 렉탱글을 그리면, 자, 렉탱글에는 지금 구속이 있을까요? 빼봐요. 분리가 되죠? 자, 언두. 다시 합쳐놓은 다음에, 자, 구속을 주려면 우리가 여기 컨스트레인에 가서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츠에 가서 구속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찾아가지고 필요한 조건을 찾아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지금 선이 이렇게 빠지는데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인시던트로 여기 엔드포인트와 여기의 엔드포인트를 합쳐줘야겠죠? 얘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 여기 이 기능 중에 보면 오토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오토 컨스트레인을 클릭해 보면 거기에 constraints to apply라고 돼 있죠. 밑에. 거기에서 내가 자동으로 구속 조건을 줄 건데 어떤 것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구속 조건을 줄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맞춘다고 했어요? 코인시던트 한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다 끄고 코인시던트만 해볼게요. 코인시던트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셀렉트 커브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커브를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어플라이 하면 거기에 코인시던트 심볼이 지금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빼보세요. 구속이 자동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호리젠탈과 버티컬 두 개를 클릭을 해놓고 호리젠탈, 버티컬 두 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어플라이 해봅시다. 그러면 호리젠탈, 버티컬, 호리젠탈, 버티컬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구속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